네, 안녕하세요.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개인회생함에 있어서 변제금 산정 요소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알아볼 겁니다. 개인회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변제금이겠죠. 변제금이 많이 나오면 실제로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변제금일 거예요. 그래서 그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포괄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변제금 산정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볼 건 소득이겠죠. 그래서 급여 소득자라면 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그 급여라는 게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상담하다 보면은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다 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에 보너스를 2번 받는다 하면 그 보너스 합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각 급여의 매월 급여에다가 같이 합산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너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높게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을 보고 나면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 하면 보통 자녀, 미성년자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가장 1순위로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인천지방법원을 예를 들면 다른 법원도 비슷한데요.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를 하시던지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으면 지급한 내역 또는 주로 인정되는 게 병원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가 카드로 결제한 게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부모님한테 자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땅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작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재산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되세요. 아무리 내가 생활비를 주고 같이 살고 있고 실제로는 모시고 있다 그래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아프신 경우에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요양을 하고 있다든지 병원을 꾸준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진단서나 병원비 결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본인의 재산을 보게 돼요. 본인이 급여가 적고 부양가족이 많다 하더라도 나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라는 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무조건 더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예를 들어 200만 원 받는다 하고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럴 경우에는 생계비가 약 180만 원 가까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20만 원만 변제금으로 산정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과 소득 최저 생계비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제금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요. 본인 재산의 경우에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배우자 재산의 경우에도 그 50%는 본인 자산으로 법원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중 5천만 원은 본인의 자산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자산이 5천만 원이 잡히기 때문에 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재산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이제 보증금이겠죠.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인천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이 대부분 과밀억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다. 그러면 1억 원이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3,400만 원이 공제된 6,6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 이상만 변제하면은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소득, 그 다음에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외에 뭐 내가 재산도 없고 뭐 소득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주식이나 도박이나 과소비, 해외여행, 명품 구매 또는 카드 대금이 많을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해서 최근 가전제품, 비싼 가전제품을 할부로 결제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상향이 되세요. 그래서 뭐 재산 외에도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변제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기준으로 하면 뭐 월급이 200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1명이 있고 자녀가 2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양가족이 1명이 인정이 되세요. 엄마 아빠가 각각 공동부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생계비는 180만원 가까이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뭐 대출금은 대부분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뭐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 채무도 거의 없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뭐 채무가 조금씩 점차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이 상당히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뭐 변제금 20-30만원 선에서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까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변제금 산정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변제금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